보세요. 실행되는 출력문에는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래요. 그냥 이 조건이 맞냐 틀리냐를 따져서 이 안쪽에다가 이 출력문이 실행될 것 같다, 그럼 참, 실행되지 않을 것 같다, 거짓 써주시면 되는데, 자,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if true? 얘는 조건식이 없어요. 무조건 참이래요. 그냥. 그럼 이렇게 쓴 거랑 차이가 없네요. 그죠? 얘는 그냥 실행이잖아요. 얘도 조건문이 붙었지만 이 조건식이 무조건 참이니까 이 안쪽 출력문은 무조건 실행이 되는 거죠.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써줄 때도 있어요. 네. 그럼 얘는 뭐예요? 그냥 무조건 거짓이죠. 그럼 이 안쪽은 실행이 안 되고 마는 거죠. 이 조건식이, 다시 if는 이 다음에 나오는 조건식이 참이면 이 안쪽을 실행, 그렇지 않으면 이 안쪽을 실행하지 않는다 였잖아요. 그죠? 이 두 개. 얘 뭐예요? 정수만, 그죠? 네. 정수만 넣을 수 있는 a에다가 10이라는 값을 넣겠다죠. 넣겠다. 대입연산자. 자, 그럼 얘는요? a랑 10이랑 같다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10은 10과 같다라고 읽으셔야 돼요. 이 a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이 a는 지금 a라는 말이 여기도 나왔고 여기도 나왔어요. 자, 얘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변수죠. 이 a는요? 얘는 값이에요. 이게 변수가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a 안에 뭐 있어요 지금? 10 있으니까 이렇게 읽어야 돼요. 10은 10과 같다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니까 저는 true 이렇게 쓸게요. true 1. 참이에요, 참.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10은 10과 같지 않다라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냥 변수로 보면은 a는 10과 같다 이러면 얘는 틀린 말이잖아요. 그죠? 10은 10과 같다가 맞는 말이지 a는 10과 같다는 엄밀히 따지면 틀린 말이잖아요. 여기 아무리 a가 뭐 10을 안에 갖고 있었어도 그렇게 읽으시면은 논리상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값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얘는 10은 10과 같지 않다니까 얘는 거짓이네요. 맞죠? 그냥 이 안에 들어있는 값으로 따져야 올바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구별을 해보자면 이퀄 마크 있죠? 여기 는 이퀄 마크, 이거 무슨 뜻이에요? 좌변에 있는 변수에다가 우변에 있는 값을 넣겠다죠. 그죠? 대입연산자잖아요. 얘는 넣겠다예요. 이퀄 마크 기준 왼쪽에 있을 때만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다시, 이런 변수명이 이퀄 마크 왼쪽에 나와야 변수로 작동을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이퀄 마크 왼쪽에 있지 않으면 변수로 작동하지 않아요. 이거는 변수가 오른쪽에 있을 때랑은 다른 경우죠. 그죠? 얘는 이퀄 마크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왼쪽에 있지 않다랑 오른쪽에 있다랑은 다른 말이죠. 네, 잘 따져가면서 이 변수가 이퀄 마크 왼쪽에 있을 때만 변수로서 작동을 하는 거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값으로서 작동을 합니다. 값, 이 안에 들어있는 값. 근데 예외는 또 하나 있어요. 자, 얘는 여기서 이 a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변수죠. 근데 왼쪽에 있지 않잖아요, 얘는. 예외인 거죠, 얘는. 그죠? 이퀄 마크 왼쪽에 있지 않아도 변수의 의미를 갖고 있을 때는, 변수 선언할 때, 변수를 만들 때는, 이거 뭐예요? 만들고 값을 넣은 거잖아요. 만듦과 동시에 값을 넣은 게 아니라
값을 만들고 그 다음 줄에서 값을 넣은 거죠. 그쵸? 그래서 네, 이때도 변수로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변수 선언할 당시에 대신에 이때 a는 뭐예요? 변수예요, 값이에요? 변수죠. 네,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얘는 이퀄 마크 왼쪽에 있잖아요. 얘는 이퀄 마크가 아니에요. 이퀄 마크 2개짜리는 대입 연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a는 값으로서 작동을 합니다. 얘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상황이랑 다른 거죠. 이퀄 마크 왼쪽에 있을 때만 변수로 작동한다고 했는데 얘는 이퀄 마크 2개짜리지 이퀄 마크가 아니잖아요. 자, 요거를 네, 말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맞춰볼까요? 제가 변수를 만들고 값을 하나도 안 넣었어요. 이 시점에서 a 안에 뭐 들어있을까요? a 안에는 얘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값이죠. 이퀄 마크 왼쪽에 있지 않잖아요. 얘는. 이 안에 들어있는 거를 제가 지금 출력을 하고 싶은 건데, 지금 이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10은 그 다음 줄에서 나왔잖아요. 이 시점에서 14번째가 실행되는 시점에서 a 안에는 a 보세요. 오류가 났는데 뭐라 그랬어요, 얘는? 무슨 뜻이에요? 그냥 뭐 정확한 해석이 아니라 뉘앙스만 파악을 해봤을 때 변수 안의 값이 초기화되지 않았다예요. 여기서 말하는 초기화는 이런 행위를 초기화라고 해요. 이 변수를 만들고서 네가 아무것도 안 했어 라고 뭐라 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그 다음 시점에서는 이 잘 나오잖아요. 네, 시점의 차이입니다. 얘는 지금 한 줄 이동했는데 얘는 뭐라 하잖아요. 지금 그죠? 이때는 뭐라 하죠? 이 안에 지금 아무것도 없다. 근데 이 말은 틀렸어요. 이 안에는 뭔가 들어있어요. 지금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요 한 줄?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변수 a를 만들었죠. 그냥 선언한 거죠. 값을 아직 넣기 전이에요. 그럼 반대로 말을 해보면 a 안에는 정수 아닌 값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네요. 정수만 들어가기로 했으니까요. 이해되시나요, 이 말? 정수만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정수 아닌 값이 들어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안에는 운영체제가 알아서, 컴퓨터가 알아서 이 안에 값을 그냥 아무거나 넣어놔요. 이 값을 가비지 밸류라고 합니다. 쓰레기 값이라고 해요, 실제로. 네. 요것도 키워드를 좀 드려보자면, 네, 이런 거 한번 키워드예요. 구글링을 한번 해보시고, 네, 자료는 수집해 주시는데 뭐 그렇게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게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어서 해보자면 얘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10은 10 초과이다 라고 읽어야 되죠. 거짓이네요. 얘는요? 10은 10 이상이다니까 포함이라서 얘는 맞는 말이네요. 그죠? 트루 두 번째. 얘는 뭐 한 거예요? 요거. 그죠? 정수만 넣을 b라는 변수를 만들고 또 10을 넣은 거잖아요. 변수의 개수에는 제약이 없으니까. 네, 그냥 변수 하나 더 만든 거예요. 그럼 얘는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10은 10과 같다죠. A는 왜 10이에요? 위에서 10이라고 만들어 놓고 중간에 값을 한 번도 안 바꿨잖아요. 그죠? 만약에 뭐 여기서 A한테 A는 A 더하기 그래 A는 뭐 10을 이랬어요. 그럼 이렇게 한 줄 쓰면은 여기서 A는 11로 가야 되는 거죠. 값을 재정의한 거니까. 근데 이런 걸 안 했잖아요, 한 번도. 그러니까 얘는 여전히 10인 거고, 얘는 방금 만든 변수 10인 거고, 그죠? 이것도 지금 A랑 B랑 나왔는데 둘 다 이퀄 마크 왼쪽에 있지 않은 거니까 둘 다 값으로 봐야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는 맞는 말이네요. 그죠? 맞는 말이에요. 자, 이거 얘는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인트 K는 10.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정수만 넣을 K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10이라는 정수값을 넣겠다죠. 이 밑에 거는 논리만 넣을 C라는 변수를 만들고 true나 false를 넣겠다요. 얘가 정수만 담을 수 있는 그릇인 것처럼 얘는 논리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도 찾아보셔야 돼요. 자바 자료형. 그냥 아무거나 들어가서 15년도글 이거 말고 이런 거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만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변수 타입들이랑 데이터 그리고 요 크기랑 표현 가능 범위는 안 외우셔도 돼요. 이거는 C 언어에서 만약 C 언어를 공부한다면 C 언어에서 할 거예요. 네, 요 두 줄은 두 열은 외우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우리 계속 썼던 int가 있죠. 똑같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변수의 타입을 지정하는 자료형이에요. 이 변수 안에 뭘 담을 건지. 캐릭터는 문자를 담는 거고요. 뭐 바이트 쇼트 인트 롱 플롯 더블 불린 차. 왜 그냥 자바 자료형에 뭐 있어 하면은 이만큼 나와야 돼. 그냥 이건 하나 외워주세요. 자바 자료형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만큼만 해석을 해보면 true나 false를 담을 변수 C를 만들었다 정도가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거, 이게 먼저 실행될까요? 이게 먼저 실행될까요? 1번, 2번? 1번? 2번? 지금 연산자가 두 개 나왔잖아요, 한 줄에. 그죠? 얘는 대입 연산자고 얘는 뭐예요? 얘는 뭐 논리 연산자, 뭐 비교 연산자라고 하는, 비교하는 연산자인데 연산자가 총 두 번 나왔어요. 1번, 2번 뭐일까요? 얘는 2번이에요. 2번입니다. 이 상황은 그래 위에 있는 걸 좀 활용을 해보자면 이거랑 똑같아요. K 안에 뭐 들어있어요? 한번 까볼까요, 얘는? K 안에 20 들어있네요. 그죠? 그 말은 얘가 연산을 한번 하고 그 결과를 넣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이 행위를 안 했다면은 K를 출력했을 때 여기 10 더하기 10이라고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모양 자체가 그대로 들어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근데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 이게 먼저 실행이 되고 그 결과 값을 K 안에다가 넣는 게 나중에 되는 거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입 연산자 하나랑 얘는 이제 그 4층 연산
정수를 가지고 4층 연산. 그럼 여기도 지금 연산자가 총 2번 등장을 한 건데 누가 먼저 될 거냐 하잖아요. 이 얘를 먼저 실행해서 이 결과를 넣을 거냐 아니면 넣고서 또 여기다 더 할 거냐 하잖아요. 순서상 얘는 제가 지금 네모칸 친 놈들이 먼저 돼요. 대입 연산자는 순서가 꽤 늦어요. 키워드 하나 더. 얘는 좀 필수로 찾아보셔야 돼요. 자바 연산자 우선순위. 한 줄에 연산자가 많이 나왔을 때 누가 먼저 실행이 될 거냐 하는 거예요. 네. 산술 연산이고 종류 우선순위 여기 있네요. 대입이 꽤 늦어요. 꽤 많이 늦어요. 지금 논리 요거 비교 얘가 훨씬 더 위에 있잖아요. 대입보다 얘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한 줄은 따져보면은 이게 먼저가 아니라 이게 먼저라는 거죠. 그럼 얘를 먼저 연산을 해야겠네요. 10은 뭐고 다시 A는 뭐고 B는 뭐예요? 여기서 A, B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값이죠. 는 왼쪽에 둘 다 없잖아요. 그럼 얘는 10이고 얘도 10이네요. 즉 이 결과가 C에 들어간다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얘는 뭘로 바뀌어요? true예요, false예요? false가 들어가는 거예요. 결론은 C는 false를 갖고 있다. 이 한 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읽어야 돼요? 이제부터 나오는 C는 false라고 읽으면 돼요. 왜냐면 C 안에는 false가 들어있으니까. 변수 안에 들어있는 거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얘는. 맞죠? 만약에 if false라면은 얘는 이 맨 위에 있는 얘랑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if false면 얘는 실행이 안 될 거예요. F3이네요. F3. 자, 그럼 얘는 뭐라고 읽어야 돼요? 이거 이 한 줄을 읽어보자면 그죠? false는 false와 같다는 true네요. 그죠? false는 false와 같다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 얘는 true예요. 그럼 얘는요? true인데 그냥 true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C가 뭐였어요? false였죠. false에 지금 느낌표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얘는 not이에요, not. 그래서 반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즉 false가 아니다 라고 읽어야 돼요. false가 아니다. 근데 이 자바 자료형 특성상 false 아니면 답은 true밖에 없는 거예요. 논리값이 true나 false밖에 몰라요. 맞다 아니다. 그럼 얘는요? 그죠? false가 아닌 게 아니다. 여기까지가 true였어요. true가 아니래요. false죠. 그죠? 어렵지 않죠, 얘는? 얘도 이 C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행위를 하는 건데 얘는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true를 넣겠대요, 뒤에다가. 그러면 얘는 뭐라고 읽어야 돼요? 좀 더 가공을 해보자면 반대? 같지 않다. 같지 않다랑 반대랑은 다른 말이잖아요. 네, false는 true랑 같지 않다. 그럼 맞는 말이네요, 얘는. 그쵸? 요거는 이제 아까 했던 그 and랑 or로 엮여 있을 때 어떻게 연산을 할 것이냐 인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좀 따로 보여드리자면 지금 조건식이 한 줄에 굉장히 많이 있고 얘네들끼리는 and로 엮여 있는 상황이에요, 맞죠?
그러면 얘네들끼리도 지금 한 줄의 연산자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누군가는 먼저 연산을 할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 1, 2, 3, 4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맨 처음에 실행되는 부분은 이 녀석입니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그 다음은 얘는 말이 이상해요. 그죠? 제가 딱 선택한 이 부분을 연산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true랑 10이랑 and로 엮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and나 or의 역할은 조건식과 조건식을 엮어주는 역할이지 뭐 이런 true랑 정수랑 엮어주는 이런 역할을 맡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자, 얘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그죠? 제가 실행하는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true랑 and로 엮여 있고요. 이 다음에 또 true랑 and로 엮여 있어요. 누가 먼저 돼요? 1번, 2번. 1번, 2번. 1번이에요, 1번. 얘는 아직 연산할 과정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이 지금 연산이 되고 난 결과를 가지고서 and로 따져봐야 되는 거지, true랑 이 옆에 true가 나왔다고 해서 얘랑 연산이 먼저 되는 게 아니에요. 즉 앞에 거 먼저 true랑 and로 엮였다면 결과는 true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엮여 있다고 해서 true랑 and로 엮여 있네를 하고서 여기를 true로 바꾸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연산은 얘는 아직 안 끝났어요. true랑 false랑 다르다. true죠. true랑 and로 엮여 있네요. 결과는 true. 10은 10과 다르다. false. 그죠? 요 정도는 이제 쉽잖아요. 네. true랑 false랑 and로 엮여 있네요. 결론은 뭐예요, 그러면? false죠. 여기서 이런 연산 과정을 거쳐서 결론은 false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얘는 false라는 거고. 이것도 한번 가져와 볼까요? 얘는 뭐 위에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얘는 뭐예요? 10은 10과 같지 않다면 false네요. 얘는요? false인 거죠. 그죠? 2는 10보다 작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false죠. false랑 false는 5어로 엮여 있어도 결론은 false로 나기 때문에 얘는 false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이렇게 하면요, 얘는 뭐예요? true죠, true. 얘가 아니라잖아요. 네, 이럴 때 쓰시는 겁니다. true 7번이 될 거네요. 보세요. 제가 실행 버튼을 눌렀어요. 여기 지금 F는 없네요. 저는 거짓의 의미로 F를 써줬는데 전부 다 참의 의미로 써준 T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겠죠. 왜냐면 F로 써준 것들은 얘가 거짓이라서 F로 쓴 거잖아요. 그럼 얘가 거짓이면 이 안쪽은 어차피 출력이 안 될 거였네요. 그죠?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었는데 여기에 뭐 내가 거짓의 의미로 써준 무언가가 들어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거짓이라고 써줬으면은 얘는 거짓이었으니까 써준 거잖아요. 맞죠? 참의 의미로 써줬을 때는 얘가 참이니까 true라고 써준 거잖아요. 근데 얘가 참이라는 거는 이 안쪽을 실행할 거였으니까 출력이 되는 놈들인 거고. 그죠? 그거는 네, 혼자 힘으로 못 하셨다면은 다시 한 번쯤은 문제를 풀어 보셔야 돼요, 얘는.